자, 수능과 논술고사가 마무리되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대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해외 유학이 또 하나의 입시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NCUK 한국센터장이자 한국국제교육개발원의 김지영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좀 떠나는지가 궁금한데요. 해외 유학에 대한 동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사실 2000년 이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해외 고등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송도와 제주도 등 한국 국적의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기러기 가정 위기 등이 부각되면서 조기 네. 유학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반면에 어떤 대학 학위나 또 영어 연수를 위한 유학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2년 통계를 살펴보면 유학생 수가 약 26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이런 유학생 증가 추세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는 국가라는 OECD의 최근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OECD 통계로 볼 때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배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매우 높은 수준이네요. 굉장히 높죠. 네. 사실 인구 수의 어떤 1인당 유학 비율로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제가 이제 국제교육개발이나 해외 예. 진로 또 입시 진로 상담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저희 학생들의 어떤 그런 예를 살펴보면 사실 요즘에는 많은 유학의 어떤 트렌드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해외 유학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학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목적입니다. 예. 네, 초중고 때 또는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잠깐 동안 1, 2년 유학하거나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서 해외 대학교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해외 대학교 학사 또는 길게 석사, 박사까지 해외에서 마치는 것으로 유학에 대한 최종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 단순히 영어나 어떤 해외 현지의 어떤 경험 등을 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항일 뿐이고요. 사실 유학을 통해 국제화에 맞는 실력과 학력을 갖추려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목적의 변화는 유학 시기나 유학의 기간의 어떤 총 기간의 변화를 사실 많이 가져왔고요. 예.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캐나다 어떤 북미 지역의 유학은 조금씩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이런 등지의 유학, 또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영연방 국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교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네. 특히 유럽 내에서도 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예술, 교육, 문화, 금융, 경제 등 모두 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주말에 성황리에 마친 영국 문화원 주최의 영국 유학 박람회는 60여 개의 참가 학교 중에 3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네. 대학교와 컬리지들이 참가를 했어요. 우리나라들의 어떤 영국 대학교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국내 대학교 재학 기간이 평균 6년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시대에 국내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네.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취업이 워낙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네. 해외 유학 또는 해외 어떤 학위를 따고 왔을 때 좋은 어떤 능력에 대한 증빙과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영어가 사실 취업에서 필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해외 대학교 학위는 좋은 스펙인 건 분명하고요. 예. 일반 채용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의 어떤 해외 채용 부문에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학생들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 능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도 단순히 이제는 말하기 능력이나 여행 경험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유학한 국가에 대한 이해와 소통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어떤 기대치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국내 입시 못지않게 해외 대학교 입학도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국내 입시만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흔히 알고 있는 SAT나 토플 이런 준비 없이도 해외 대학교 입학에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Transnational Education TN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안정적으로 TNE 제도를 통해서 유학 가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네. 여러 형태의 해외 대학교 진학
과정들이 3, 4년 전부터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네. 수험생이나 어떤 편입 준비생들 또 이렇게 대학 진로를 새롭게 보는 학생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영어나 뭐 시험이나 이런 SAT 준비나 이런 거 없이 또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T&E 제도는 굉장히 유용한 어떤 해외 대학교 또 교육 교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정착된 교육 교류 제도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수학이나 공동학위 등을 어떻게 해당되고 있고요. 또 저희 네. 교육기관이 진행하는 영국 NCUK 파운데이션 과정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T&E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2년 11월에는요, 건국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그 영국 문화원 주최의 또 T&E 컨택트 세미나에 또 저희 과정이 우수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이 T&E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소합니다. 뭐 네. 이 시점에서 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1+3에 대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년 11월이죠. 교육부에서 1+3 국제전형, 뭐 패스웨이 등 유학 과정에 대해서 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후에 최근 다시 유사한 과정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뭐 다시 교육부가 불법 1+3 유학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유사 프로그램을 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네, 1+3나 뭐 1+3, 네. 2+2 등의 어떤 제도는 실제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복수학위, 공동학위, 협약 등에서 쓰이는 굉장히 트랜스내셔널 에듀케이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교육 기관들 사이에서 매우 유용한 국제 교육 교류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일부 기관들이 우리나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국내 입시 제도권에 들어가는 듯한 혼란을 야기하고 네. 국내 고등교육법을 조금 이제 어기는 사례들을 발생시키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뭐 사고들이 좀 증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2012년 11월에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어떤 국내에서 진행되던 1+3과 유사한 네. 국제 전형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유사한 어떤 과정들이 여러 변형 형태로 조금씩 또 생겨나고 있으니까 네. 또 수험생 여러분 또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데 유학을 희망하는 이제 학생들에게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그 유학 준비 과정이 좀 좋은 뭐 옵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국내 입시만 준비했던 학생들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뭐 가능합니까? 네, 사실 최근 4년간 예. 저희 그 학생들의 진학 통계를 보면 97%가 어떤 영국과 또 다른 국가 유수의 대학교로 진학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예. 그중 13%가 세계대학교 순위 100위 내에 굉장히 뭐 명문대로 진학했고 그중 예. 또 50% 이상은 세계대학 30위권에 들어오는 최우수 대학교로 입학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두 1년의 어떤 짧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어떤 국내 입시만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만들어낸 성과인데요. 네. 저희 과정의 어떤 다수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고교 졸업을 하고 국내 대학 재학이나 휴학을 생각했던 친구들이기에 사실 성실하게 학업에 임한 결과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해외대학교에 입학하고서도 학업 성적도 좋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보람 있게 뿌듯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정말 네. 뿌듯하네요. 그런데 진학 성과가 굉장히 뭐 우수해 보입니다. 이런 우수 성과들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과 동기가 굉장히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예. 또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제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들을 또 하고 있고 또 공부가 재미있어진다는 표현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어떤 표절하지 않는 법이나 또 표절과 인용의 어떤 차이를 정확하게 배우고 해외 대학교를 가는 공부 과정들은 많지 않은데 어떤 한국에서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요. 또 영어로 모든 에세이를 써가는 어떤 해외 대학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하고 가기 때문에 예.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많은 그 어떤 학업적인 능력, 해외 유학에 필요한 학업적인 능력들을 많이 키우고 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과 논술을 마친 수험생과 또 진로를 고민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사실 굉장히 또 불안정하고 네. 또 걱정도 많은 그런 시기이실 텐데요. 사실 저는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 우수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시험과 입시라는 제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들을 하기도 하지만 예. 여러분의 어떤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견하지 못했고 본인의 한계를 시험해 볼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네. 조금 더 자신 있게 도전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유학이 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미래를 이끌 인재들의 시작은 수능 성적 높은 대학교 입학이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비전이 아닌 세계를 향한 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마 도움이 되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제교육개발원의 김지영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